2003년 3월 1일 한반도 정책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날입니다. 순국하신 성을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 여러 내빈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한국민족종교회의회 한양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최강식 장관님을 대신해서 김성호 정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교교단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길 전도교 교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욱 전 교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 전 교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강도 전 교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셨지만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하한을 보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강식 장관님께서 하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93주년 3.1절 기념식을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여깁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 합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성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수 공전하겠습니다. 여성의 본부 정의당 신정래 고덕국장님께서 청수 공전하겠습니다. 청수 공전. 신고하겠습니다. 일동 신고. 중문 3회 변송하겠습니다.
역사의 거를 장하여 차를 선언하며 2천만 민족의 성충을 닦아야 차를 주장하며 민족의 향후이란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하며 인류적 양식의 발전에 기한 세계 제조의 대기운에 수능백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하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불루 공전 동생문화의 정당한 활동이라 천하 아무리든지 차를 저지짓지 못할 때다. 90대의 국민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착하여 유사에 대해 주천년에 처음으로 이 민족 경제의 풍부를 상하지 금의 10년을 더한지라. 세국권의 각성됨이 무릎 기하이며 신명산 발전의 장애됨이 무릎 기하며 민족의 존엄이 기순됨이 무릎 기하며 신의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리에 기여 보비할 기운을 유시함이 무릎 기하니노. 기라 부대의 억울을 선창하려 하면 시아의 고통을 박탈하면 장래의 회비를 상징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영원의 압축수단을 헌군신창하려 하면 각계 인류의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한 재산을 유연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경복을 포용하려 하면 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게 하리니 2천만 각계의 일마다 방출할 일을 대하고 인류 통상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꿈과 인도의 광가로서 고운한 금일 오인한 지하야 치안의 하강을 잡지 못하랴 기하야 착함의 하직을 점치 못하랴 명자수어 조교일의 시지중동의 검증 맥락을 시익하였다 하야 기본의 문신을 취하려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지에서 소정세업을 식민지시하고 문화민족을 토매 인하하여 한갓 전국자의 죄를 삼할 뿐이요 아의 구원한 사회 기초와 허락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소외함을 체크하려 아니하노라. 자기를 체크하려 하기에 급한 오인은 타의 권위를 갖지 못하노라. 거빌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이유할 뿐이요 결코 타파하기에 제치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가의 신 운명을 결정하며 결코 무언가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를 질주 배척함이 아니오다. 구사상 구세력의 기미한 일본 유전자의 공명적 희생이 된 우자연 우불량리한 첩보 상태를 개선 방정하여 자연 우합리한 정경병으로 귀환케 하리오다. 강조의 민족적 요구로서 죽지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모식적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 숫자상 고식의 하에서 이에 상반한 양민족 간의 영원한 파동할 수 없는 원물을 그야 신조하는 금내 실적을 받아라. 용명 과감으로서 구호를 정하고 진정한 이유와 동정의 기본적 우호적 신국면을 타기함이 피차간 원하수복하는 경첩임을 명기할 것이 아닌가. 또 2천만 한분 죽은 후에 이를 유력으로서 부족하면 동양의 영구한 평안을 보장하는 소야가 아닐 뿐이 아니라 자로서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인 상만 진화인의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를 갈수록 동묵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 동망의 균을 촉지할 것이 명하니 거빌 오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수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서 출하여 동양 지휘자의 주책을 적게 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문명도 멸치 못할 그런 공부에서 탈출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재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무고한
감정상 문제이며 신천지가 안전에 정비에 들어가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오의 시대가 되어두가 과거 전세에 연다 장량된 인도적 정치기 바야흐로 신문명의 시간을 인류의 역사에 주사하기 시하도다. 신촌의 세계에 대하여 만물의 기소를 제축하도다. 동방만설의 호흡을 배접한 것이 귀일시의 세하며 하풍나강의 기백을 전사하면 찰시 세이니 천지의 법원에 제하고 세가의 면주를 승한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이 없도다. 아이 분명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세공의 낙을 포함할 것이며 아이 자국한 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기에 민족의 정화를 결루할지어다. 어둠이 자유의 공기하보다 양심이 아와 공존하며 진리와 아와 병진하도다. 남녀노소 없이 억울한 구수로서 활발히 기하여 만이 분상으로 더불어 함께한 무한을 성숙게 되도다. 천택세 조정의 오동을 엄무하며 전 세계 기운의 오동을 외우하나니 착수하고 성공이라 강한 전두와의 광명을 맹신할 따름이니라. 공약선장 오늘 우리들의 이 의사는 정의인도 생명 권력을 찾는 결의 요구원이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메타적 감정을 쓰닫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투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험스럽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리라. 대한민국 4253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명희, 길선주, 이필주, 백형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영환, 나인혁, 양정백, 양한목,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성훈, 이종훈, 이종일, 이매안, 박준성, 박기보,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준수, 최승모, 최빈, 한영훈, 홍병기, 홍기조. 다음은 신도송 합창하겠습니다. 제17장 등단가를 합창단 승창 후 1절에서 2절까지 합창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기념사 존경하는 전국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93번째 맞이하는 3.1절 경축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부당 통치에 맞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이 헌혈일체가 되어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청사에 빛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가을로 이 날을 맞아 3.1 독립운동 당시 조국의 독립과 보호관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국 선열들의 성령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3.1 독립운동은 위안성사의 용도 아래 우리 천도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전체 교인들은 항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도 51년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하자 위안성사는 앞으로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국권회복을 이루어 놓으리라며 결연히 말씀하시고 조국 독립에 대한 방향을 구상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고도 53년 1912년에 우리 동에 토지 2만 8천여 평과 매입하고 방학을 건축하고 전국의 중진교육자 483명을 7차에 걸쳐 49일 특별수련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안성사께서는 49일 특별수련을 통해서 주로 이신환성에 대한 설법을 하시면서 성령은 사람의 영원한 주체요 육신은 사람의 한대 객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설법을 통해서 위안성사께서는 육신을 성령으로 바꾸는 사람은 먼저 괴로움을 땅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전국의 중진 교육자들로 하여금 이신환성의 정신으로 장차 독립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연성수련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전 민족이 하나가 창철이 만반복복해서 일제의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공항각에서 특별수련을 했던 전국의 중진 교육자들의 법령과 경험에 의해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금년은 공항각 건축 및 공항각 이신환성 49일 특별수련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당시 위안성사를 일어난 선열 교육자들의 불굴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장차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 선언에 전봉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신환성 수련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위안성사의 두 번째 방향은 일제의 지목을 피하기 위한 비장전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위안성사님은 쌍두마차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 승용차를 타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천일기념일과 지일기념일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교인들을 위해서 상순원에서 대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한강에서 선유회를 크게 열어
교인들을 미모함 등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사치스럽고 일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로 하여금 과거 초계운동에 선봉했었던 천도교와 위암성사의 국권회복에 대한 독립의지를 간과하도록 위장했던 것입니다. 위암성사의 국권회복 의지가 세 번째 때로 나타날 것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대회당을 신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교인들은 논밭과 방조전을 받아서 매 겨울당 10원 이상의 건축성금을 내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교인들이 영농의 필수수단인 농토와 강소를 따라가면서까지 고액의 건축성금을 아낌없이 헌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인현의 자유독립운동은 바로 이러한 전도교인들의 뜨거운 국권회복 의지가 결집되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실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동 여러분, 위암성사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신난 사전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데 이어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 알려지자 위암성사는 드디어 독립운동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동진, 오세찬, 최린 등 3일의 참모와 수기한 후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3대의 원칙을 수립하고 기독교, 불교계와 제휴하여 민족 대표를 선정하고 고종임금의 인사를 계기로 3월 1일을 기해서 거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히 알려진 바와 같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천도교는 독립선언서의 인쇄 배포, 태화관에서의 민족대표 회동과 독립선언, 거사당일 독립신문의 발행, 기독교의 운동자금 5,000원 제공 등 시정일관, 물심양면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일 태화관과 합동공원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대한독립만세의 장소는 순식간에 상철리 관광도 거꾸로 연의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만세 함성이 해열에는 남녀로서 빈부 기초를 가리지 않고 온 민족이 혼혈일체가 되어 일제의 촉칼에 맨주먹으로 진입하여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7,500여 명 발생했다고 그들 스스로가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민족 대표를 비롯한 수만 명의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일본군의 포위 점령하에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경우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일제는 물리적으로 만세 시위의 금중을 진압하기는 했지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전면적인 저항이 부딪히자 그들은 10년간 전행했던 무단통치라는 강도수단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언론 지배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일제가 표방한 문화통치가 양두구역의 이주성을 띈 고도의 식민통치수단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를 계기로 신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계도와 실력 양성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천도교와 청년당의 신문화운동의 전면에서 출판문화운동을 비롯한 어린이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비폭력 3.1운동을 바라본 세계의 시선들은 세계 혁명의 신기원이라고 극찬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상해에서 발행하고 있던 영문판 대일보의 다니엘 파이오 기자는 3.1운동 소식을 듣고 즉시 우리나라로 달려와 만세 현장을 취재하고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아, 이날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의,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자유, 오랫동안 광채를 잃어버렸던 인도, 이것이 다시 한국에서 능력하게 움트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구타, 포박, 악영, 살상 이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보다 더 고상한 용기가 어디 있을 것인가? 아, 그들의 용기야말로 세계에서 겨룰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비폭력 독립운동은 당시 잠자고 있던 아시아 대륙의 민족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 바로 그 해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서는 간디가 주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이야말로 자유, 평등,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밝혀 약소 민족에게 희망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거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3.1운동 후 국내외에서 6개초의 임시정부가 태동할 때에 노령, 연예계를 비롯해서 3개초의 임시정부에서 의안총사를 대통령 등 국가수반으로 초대하였던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9일 이 6개초의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일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의안총사를 국가수반으로 초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의안총사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독 여러분, 3.1운동의 정치는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기일체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3.1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이 하나 되어 만세를 부르듯이 그 정신 속에는 이념적 갈등이나 빈부의 갈등, 지역적 갈등, 너와 나의 갈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 사회야말로 이 3.1 정신을 기반으로 삼아 온 국민이 그 정신으로 돌아가 정치, 경제, 사회,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의 종립을 쥐고 진정으로 국민 민족을 위해서 공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한적으로 정신을 개혁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동기일체로 들어가는 접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일체 없이 국가의 발전도 남북의 통일도 우리 교회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3.1절 93주년을 맞이하면서 중앙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성령 출세를 기원하면서 이만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53년 주시진의 사모님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다음은 축사를 한양원 민족중도예비의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서 인사만 드리고 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사의 기회를 주셔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93년 전에 하마터면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일제 식민지 국가로 남았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시대적인 영웅이신 성사이신 우암 성사께서 차단을 하시고 또 앞장을 서셔서 천도교 동덕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3.1운동을 계획을 잡으신 것이 이제 범민족적으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기독교, 불교까지도 종교적인 모든 단체들이 동참을 해서 이 김일현 3.1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우암 성사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하필이면 김인혁이냐 또 3월 1일이냐 하는 것을 역학적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 3과 1은 우리나라의 최초 단군께서 저술하신 천부경에 의하면 일석삼극이요 삼극일석이라 하나에서 세까지 가다 셋에 올라가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그런 천지인 삼재, 삼신, 삼태그 이러한 삼숫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을 풀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3월 1일 날 또 하필 김인현이냐 우리나라가 지금은 외국의 침략을 976번을 침략을 당했지만 장차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 중심민족이 될 기밀을 보여주는 그러한 김인현이다. 김인현이 만약에 일제 속으로 쇠사슬 속으로 영원히 파묻혀 버리시면 그러한 일을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해에 김인현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 중심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김인현 3월 1일 날 의암 성사께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셔서 이러하여금 해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고 또 여기서 수많은 애국자를 배양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몇 년이 이어져 만약에 김일현 3.1운동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단기 4,345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조차도 못합니다. 역사는 이미 변출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져 주신 분이 바로 의암성사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굳이 더 이상 존경에 맞이하는 수가 없습니다만은 영원토록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결례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한 이 여론의 공력은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러한 어른이십니다. 그런 어른을 동덕 여러분께서는 산시교주로 모시고 계시는데 그것으로서 끝내신
가지 민족의 혼과 정신을 면면히 되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마련되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제 서양 세력에 우리가 지금 백을 추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서시 동정부 시대가 종말을 짓고 동시에 서정부 시대가 동양이 서양을 지배하는 저 서양은 상극으로 전쟁으로 물질만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지만 우리 소금 대신사님의 지침에 의하면 우리는 상극 상생으로 평화로 도덕만능으로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김인현 3.1운동으로서 우리 천도교가 끝낼 일이 절대로 아니고 미래의 대한민국, 미래의 오대양 국대과 한기동이 한 형제로 만들어져 평화를 이룰 때까지 이 우리 천도교에서 가장 선봉이 되고 앞장서서 그렇게 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옆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천도교 앞날이 밝음으로써 이 나라 명암이 달려있다 생각을 해서 꾸준히 더욱더 분발하셔서 천도교 앞날이 밝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1절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합창단 선창 후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세 선창은 102년 연합의 부의장님께서 선창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힘차게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천도교 만세! 만세! 힘이 3.1 독립운동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일동 신고. 이상으로 제93주년 3.1절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년 후면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천도교 중앙총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취지문을 이범창 종무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취지문. 오늘 우리 천도 교인들은 3.1운동의 빛나는 정신과 실천을 계승 발전시켜 오는 포덕 190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세계가 문명사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원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말이다. 일찍이 1919년의 3.1운동은 당시 천도교 제3세 교조이신 의학 성사를 비롯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온 민족이 하나 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외세의 압제하에 놓인 조국의 광복을 위한 운동이었지만 그 본뜻은 이 세상에 밝고 새로운 운명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신세계 개척운동이었다. 3.1운동은 조선의 광복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도 각자 평화로운 민족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체제를 꿈꾸며 동양 평화를 출발점으로 한 평화로운 세계 인류 공동체 건설까지 희망하는 천심의 발언이었으니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념의 현대적 개성이었으며 오구강민 포덕 천하의 천도교 창도 목적 지전을 위한 개혁 운동의 일환이었다.
3.1운동은 일제당국의 무자비한 진압의 일시세가 끝났으나 그 정신은 면면히 살아 마침내 8.15 광복으로 꽃피었다. 그러나 이어진 역사에서 남북 분단과 민족 상쟁 그리고 한갑자를 넘겨 계속되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우리 민족의 시련은 계속 중이고 세계는 오랜 냉전기를 지나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신자유주의 세계를 구가하는 동안 생명 존중의 문화 상부상조의 세계 문명 공존의 세계 질서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3.1운동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100주년 준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2019년은 대한민국이 3.1 정신으로 통일 조국의 정체성을 회복한 바탕 위에 평화와 생명 존중의 민주적인 모범 국가상을 온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인내천 국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둘째,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이 세상이 야국 강식과 적자 생존 무한 경쟁과 물질 탑족의 논리가 아니라 유무상자와 인호동포, 물호동포 정신을 바탕으로 간 새로운 세계 이념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세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3.1운동 10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조직을 확대 연대해 나갈 것이다. 넷째, 가칭 3.1운동 기념재단이 범국가적, 범민족적 차원에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 이를 기반으로 3.1 정신을 세계적으로 선양하고 그 비전을 이 땅 위에 실행하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가칭 3.1운동 기념관을 서울에 건립하여 기존의 국가 보훈 사업에 협력 동참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3.1운동의 기념 행사와 시설 및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전시 선양하고 세계적으로 약소민족국가의 독립운동, 자주민권운동을 기념하고 연대하는 전당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새 세계 전망의 사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여섯째, 오늘날 3.1운동 계승이 1차적 과제는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임에 주목하여 우선 남과 북이 통일만이 차원에서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해 나가는 분위기를 앞장서서 조성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업은 천도교 교당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그리고 범종교적, 범시민적 참여하에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3.1운동 100주년 준비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은 지나간 100년 전의 역사를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인류사적 의의를 완성시켜 가는 한편 온 세계 생명 공동체의 새 지평을 여는 운동을 약속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민족 성원 모두의 참여와 지혜를 기대하는 바이다. 호덕 153년 3월 1일 천도교 중앙정부 정무원장 이몽탄 지고 방금 낭독하신 시지문은 팜플렛 뒤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민족통일회에서 주관하는 3.1절 기념판면 3.1절에 생각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하여 이신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기념판면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념판면 위에는 천도교 청년의 중앙본부에서 주관하는 탑골공원 의안성사 동상 참배가 있겠습니다. 한 분도 자리를 끄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신철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현직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이신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신철입니다. 이렇게 응축하고 경건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3일 중심에 무한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에 한일 관계, 이 한일 박사 전사 문제에 약 10년 동안 활동해왔던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몇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이 3.1운동이 있은 지 벌써 93년이라는 세월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45년으로부터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도 4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는 참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보고 간 관광객 숫자가 전체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이 한 300만 명 되고요. 한국이 2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979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중국인이 220만 정도가 됐고요. 일본인은 무려 3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3.7% 정도가 일본인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많이 가지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으로 몰려오니까 과언이 아닌 사실입니다. 일본에서의 한류의 위협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신주쿠라는 지역하고 시노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는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한국인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위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동에서 유명한 호떡이 유명한데요. 그 호떡 장수를 국내에 호떡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매일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그 호떡을 사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가 상영이 되고, 심지어 일본에서 만드는 드라마에서도 한국 스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본 내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그것을 알아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불어서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유학 비용을 주장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한국 문화만이 이렇게 나날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가 상당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문화, 강남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홍익대학교 근처 이런 곳에 가면 일본의 사케라는 술을 파는 집들이 한 집보다 한 집 불러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에 대한 일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는 사실 일본과 한국이 교류를 맺은 200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일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한일보와 그리고 일본의 용유의 신사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사 기업의 용항중앙이라는 이 세계 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한국인의 경우에 일본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21%였습니다. 2007년에 24%가 넘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을 신뢰하는 경우는 20%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한국을 신뢰하는 경우가 50%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비록 11%의 일본인들만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신뢰하는 비율이 54%였습니다. 2007년에는 무려 73.1%였는데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을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일본을 신뢰하는 비율은 55%에 달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가장 못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한국인입니다. 20% 정도만 일본과 중국을 믿겠다라는 이야기죠. 제일 많이 주변국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도 50% 넘는 사람이 믿겠다고 얘기하고 중국도 50% 넘는 사람들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이런 50%가 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중국과 일본의 배려팀을 하면서 중간에서 두 국가를 연계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이 계속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중국도 고대사 문제라든지 고대사 문제를 가지고 한국사를 건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중국은 왜 이렇게 일본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세계 G2라고 얘기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과 일본이 따라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들이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11%밖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그동안 아시아의 맨주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여론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07년의 경우보다 2011년에 서로를 믿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다 줄어들었는데요. 우리는 3% 정도의 변동이 있었고 일본은 10% 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 시민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만 뭐라고 대답했냐면 독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독도를 일본이 우리는 일본이 왜 자꾸 우리 영토를 넘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도 문제 자체를 아는 일본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익들이 왜곡된 역사를 선전하고 이 역사 교과서에 이런 문제를 싣고하면서 일본인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인이 일본인을 신뢰하는 정도 이 퍼센트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것 말고도 칭찬해야 될 과거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고요. 강제동원에 끌려갔던 분들의 봉급을 되돌려받지 못한 이런 사태도 지금 현재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우리가 완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가 참배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정말 그나마 다행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1조선인 그리고 제1한인들 이 사람들의 이 참정권 문제라든지 일본 내에서의 지위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연구되어 있는 동포들이 기한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기한이 있지만 원본 대의자 문제도 아직 이 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범, BC급 전범, A급 전범들조차도 추모하는 일본이 BC급 전범으로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조선인들을 사형에 처했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본이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이런 운동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 대단히 강하고 여론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09년에 일본에서 민주당이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전후 최초 정권 교체가 됐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집권을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독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주장을 더 강화했습니다. 2011년에 중학교 교과서들이 새롭게 검증을 통과했는데 그 교과서들에 전부 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새로 검증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4월에 발표가 될 것인데 20개가 넘습니다. 28개 이상 될 걸로 예상하는데 이 교과서들에 전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것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동정론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민주당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각을 자기 심정으로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선전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독도를 어떻게 찾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 선전으로 이용하는 이런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정부의 중요한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1995년에 무라야마 사회가 출신의 일본 총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야마 총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다른 총리들도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를 그대로 계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과라는 것이 합법적, 불법적인 지배와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도의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가 견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서 한일 간의 모든 청구권, 서로 배상 청구와 걸리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강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들 때문에 일본과의 과거 신상 문제는 여전히 현안이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룹들이 많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필요성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자주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그리고 국민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위안부들에게 그 대인별로 2천만 원씩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보상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것이 식민지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약속이 되지 않는 이상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것은 이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일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적인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일본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내고 자기의 남는 직장 다니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한국의 피해자들을 여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왕성하게 했던 활동이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지원 활동이었습니다. 무려 100여 건에 가까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까지 가면 만패당했습니다. 한 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소송을 새로 만들고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에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똑같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 중에 소수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피해자가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작지만 그런 결과들이 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세계 여론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필리핀 의회에서, 네덜란드 의회에서, 각국의 EU, 유럽연합 의회에서 모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잘못된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는 사실들을 한 나라의 국회에서 그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가장 부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 여론을 좀 더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한테 평화비라는 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위안부 피해를 당한 소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만들어두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한겨울이라고 거기에 풀모자를 씌워주고 거기에 목도리를 입혀주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목사는 그 앞에서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사죄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식민지 시대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후세 다츠지라는 변호사는 2004년에 일본인 최초로 우리나라의 건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건국훈장 내족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교도를 했고요. 그리고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본과 조선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건국장을 수여해 줬습니다. 3.1절이라는 뜻깊은 이 오늘의 행사에서 우리가 3.1 정신을 되살리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과해가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고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뀌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일본인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 시민운동 세력들을 좀 더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3.1 정신을 같이 생각하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쿄 지치부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지치부라는 지역은 도쿄 근교인데요. 여기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사 공헌, 역사 기업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에서 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농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농민 반란군이 3,000명이나 되는 농민 반란군이 당시에 일본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마치 통합농민운동 같은 세력들이 일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통합농민운동에 비하면 아주 뭐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3,000명 정도에 불과했고 이 사람들이 그 근교 지역을 한 열흘 동안 점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세가 너무 많고 세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왜 이 정부는 신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는 이 정부는 왜 우리들을 더 못 살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공기의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대 학교들이 생겼을 때입니다. 학교를 다니기에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이 금액으로 도저히 학교에 못 가겠다. 3년 동안 학교를 휴업해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항상 이어났던 이 농민들의 해방을 위한 운동이 그런 투쟁, 그런 전쟁이 이 직치구라는 지역에서 1884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국민혁명이 일어나기 꼭 10년 전 일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유당이라는 당시에 일본의 인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당원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조선을 일본이 병합하는, 강제로 병합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본을 생각하는 사람이 조선 병합을 찬성할 수 있는지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원리는 뭐였냐면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일본이 더 강해지면 농민들도 더 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조선을 합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대 개항기에 부국강병을 외쳤습니다. 강대국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쨌든 길려올 때 우리 힘을 주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출발이었죠. 그리고 이 운동이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이것은 평화운동, 3.1운동에서 나타난 인권개념, 평화운동으로 나중에 점점 발전해 갔던 것은 물론 부국강병도 되게 중요한 등공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은 불과 몇 년 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 1884년에 여기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한국의 혁명가들을 지원해야겠다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민주화되고 한국이 근대화되고 한국이 인권국가가 되면 일본도 자극받아서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 내에서 농민해방 운동을 농민의 또는 반민이 분단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점점 한국과 조선의 민중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단계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3월 3일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보면서 한국인들 또 중국인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일본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이 저지른 죄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 일본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를 필두로 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문화들까지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모금액을 도와서 일본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도움을 받았던 당사자들, 그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됐는데 한국과 중국에서 미역이 동나고 소금이 동났습니다.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재앙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은 절대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바람은 일본 쪽으로 옵니다. 우리보다 일본 사람들이 대공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우리는 황사 현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황사가 불어오는 지역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 정신이라는 것이 평화 정신이고 각국의 자존을 인정하는 운동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만민의 평등을 획득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운동 그리고 환경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일일 노동자들이 가서 그 현장을 수습합니다. 도쿄전력 이 직원들은 감동만 합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의 아주 하층민들입니다. 그리고 제2조선인들 중에 반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원자력 문제는 식민지 문제의 아픔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감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간에 이런 문제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먼저 나서야 되고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북한도 우리도 같이 나서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남북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무엇을 같이 해야 될지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북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한국의 원자력 문제, 북한의 핵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일으로 같이 마주 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됐다.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동아시아 3국의 문제를, 역사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을 때가 됐고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피해자들 우리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그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고 그 일본 국민들과 중국의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먼저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평화 정신을 좀 더 큰 소리로 주변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연락을 해주신 이신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대신사와 순도 및 순도선을 합동 이름식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곳 중앙대교당에서 11시에 합동 이름식을 공연하오니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는 3.1 운동을 준비하였던 공항과 분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49일 특별 기도가 4월 15일부터 구이동 공항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탑골공원에 있는 무한승사님 동상을 참배하러 가겠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은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안내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